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왼손 골절 부상을 입은 다저스의 배츠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재활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로버츠 감독은 배츠의 복귀 이후 타순과 기용에 대해서도 힌트를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츠 감독이 최근 다저스 전문 팟캐스트죠. 다저스 테리토리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배츠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뭔가를 느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바로 오타니와 프리먼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배츠 선수 지난달 17일이었죠. 이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 도중에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손을 맞아서 교체된 다음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6에서 8주 가량 재활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배츠의 이탈 다저스에게도 정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즌 타율도 3할 4리 10개 홈런과 40타점 9도루를 기록하면서 OPS도 0.891을 기록하고 있었던 배츠인데 당연히 이런 배츠의 이탈은 다저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팀의 리드오프이자 시즌 초반 MVP급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 수비에서는 배츠가 다소 아쉬움이 올 시즌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유격수를 맡으면서까지 이런 타격 성적을 보여준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배츠 선수의 이탈 이후에 2번 타순에서 나섰던 오타니가 이제 1번 타자 이제 리드오프로 배치가 됐는데요. 다저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오타니가 엄청난 활약으로 배치의 공백까지 또 메워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전날까지 오타니는 1번 타순에서 14경기를 나서면서 타율이 3할 5푼 1이었고요. 네. 8개 홈런과 18개의 타점을 기록하면서 OPS도 1.341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2번으로 나설 때보다 훨씬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4경기에 나서서 8홈런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오타니 선수가 어쨌든 6월의 선수상은 불발이 됐지만 이 수상은 불발이 됐지만 어쨌든 정말 하퍼 다음으로 뜨거운 활약을 펼쳤다라는 거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배츠가 돌아오게 됐을 때 이제 이번 타순을 맞는다면 오타니를 계속해서 리드오프로 내세우면서 더 많은 타석에 설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오타니와 이 프리먼을 끼워놓는다라는 거는 이 두 선수가 좌타자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중간에 이 배치가 우타자로서 가운데 들어간다면 타선의 밸런스까지도 더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좌완 투수에 대한 견제도 조금 더 덜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로버츠 감독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타순이 오베프가 이제 된다는 것일 테고 뭐 그 뒤에 뭐 스미스 오고 뭐 테오스카 오고 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재활과 캐치볼을 한 배츠도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보여줬어요. 네, 현재 배치 같은 경우에는 팔 전체에 깁스를 낀 게 아니라 이 철제 부목 같은 거를 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등 쪽에 이제 부목을 끼긴 했지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캐치볼은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치의 복귀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보니까 배츠 선수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패치볼을 하는 거는 아니고 약간 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식축구 공 던지듯이 이렇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훈련에 사실상 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몸을 좀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츠의 타순뿐만 아니라 이 포지션, 정확하게는 유격수를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에 답을 했었던 로버츠 감독인데요. 배치가 없는 동안에 유격수를 맡았었던 로하스의 활약에 대해서 일단 극찬을 했습니다. 로버츠는 누구도 로하스의 유격수 수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언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전체적인 쫙 분위기를 봤을 때 이 배치가 돌아오더라도 이 로하스가 더 많은 시간 유격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뉘앙스가 좀 읽혀졌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럭스의 플레잉 타임이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사실 지금 로하스가 올 시즌에 타율도 2할 9푼 1리, 3홈런에 19타점, 뭐 사실 플레잉 타임이 적지 않아서 타격 볼륨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OPS 역시도 0.775로 2020 단축 시즌 이후에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로하스 선수의 체력 관리가 필요한 날 정도에만 가끔 이제 유격수로 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인데요. 배치 선수가 어쨌든 지금은 리드오프로 나서고 유격수로 나서면서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활약도 좀 줄어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겠다라는 생각도 읽혀집니다. 또 이제 2루수로 출전 가능성도 열려있기는 합니다만 배치를 다시 외야수로
출전하는 경우도 늘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뭐 배치의 포지션 다양성 같은 경우가 이 다저스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야수들을 또 영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다저스가 투수진 외에도 이 외야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게 좀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새 외야수에게 고정적으로 한 자리를 맡긴 다음에 기존에 고정적으로 한 자리를 맡고 있는 테오스카를 좌익수로 이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한 자리를 파이스와 이 헤이워드로 이 플래툰을 돌리려는 게 다저스의 의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이타선의 공격력 강화는 물론이고 지금 시장에 딱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만한 유격수 매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교적으로 외야수 자원들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대형 외야수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새벽에 이 템파베이도 선발 투수의 서벨리 선수를 또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템파베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 셀러로 전환하는 가운데 여기에 또 이제 큰 이름이 이 랜디 아로자레나 선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워싱턴의 레인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또 외야수 볼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여러 선수와도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주전급 선수들 외에도 또 다양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매치에 마르테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카나라던가 토미팸 이 다양한 급의 선수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배치가 복귀하는 시점인 7월 말 그리고 8월 초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남았고요. 이 시기쯤이면 다저스도 아마 트레이드 마감 시한쯤 돼서 트레이드 매물을 더 노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디 애슬레틱의 진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이 질문에 이 독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코너에서 다저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반드시 또 이제 시도를 할 거라는 이제 얘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배츠 선수의 타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용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께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 외야수 영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